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혁이라고 하고요. 현재 TC 더 컬리짓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12학년 졸업반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제가 누구한테 이 영상을 추천하고 싶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중산층 가정 그리고 중위권에서 중하위권의 성적을 가지신 분들께 이 영상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 가정 환경이나 제 성적이 거기에 제일 잘 맞는다 생각이 돼서인데요. 일단 돈이 많으면은 미국 대학교에 가기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SAT나 TOEFL 같은 오피셜 스코어들은 이 연습을 통해서나 학원을 통해서 성적을 충분히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액티비티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돈이 많은 환경에서는 가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또한 미국 대학은 하나의 사업의 일종이라서 확실히 같은 성적을 볼 때 더 높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한 학생한테 보통 기회가 가곤 해요. 그래서 저는 중산층 가정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싶고요. 또 성적 또한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와 맞게 좀 성적이 높지 않으시다. 그리고 내가 좀 늦은 것 같다. 지금 대학교를 근데 가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제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제가 좀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요. 저는 공부를 시작한 지가 이제 3년 정도 되어갑니다. 즉 남들이 뭐 초등학생 과정, 중학생 과정, 그리고 고등학생 과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는 사실상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까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초등학생 때는 학교에 숙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그냥 놀러만 다니고 그냥 친구만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을 딱 올라오는데 딱 현실이 이제 다가온 거죠. 지금 이 상태로는 대학교도 못 가고 그렇다고 제가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있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문 이제 진학 학원인 더 컬리짓 아카데미를 일단 선택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처음 들어왔을 때 성적이 정말 낮아요. 일단 영어도 기본적으로 안 돼서 선생님 말씀을 이제 전부 다 영어로 하거든요. 알아듣기도 힘들었고 또 수학은 정말 배운 게 없었어요. 이차함수, 뭐 로그, 막 루트 그런 거 되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좀 힘들었고 근데 이제 점차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남들보다 훨씬 뒤처졌지만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오피셜 테스트 스코어과 그에 관한 좀 팁들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일단 제 SAT 성적은 제일 높은 점수가 1370점, TOEFL은 96점, 그리고 AP는 하나로 사이콜로지를 하나 봤습니다. 일단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그냥 정말 많이 풀면 돼요. 저희같이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막 요령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땐 그냥 많이 푸는 게 좀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만일 가정 형편이 좀 괜찮으면은 1370점이라는 점수가 괜찮은 점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중산층은 그 정도는 사실 좋은 대학은 당연히 이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수준일 확률이 높으니까 좀 힘들거든요, 대학을 진학할 때. 특히 가정 환경이 적을수록 장학금에 좀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그 장학금을 받기에는 1370점이나 TOEFL 96점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얘기할 대학교를 찾는 방법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점은 정말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수록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긴장을 안 하고 좀 더 편안하게 평소 보던 대로 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은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봉사를 한 거나 아니면 뭐 클럽 활동 학교에서 같이 한 것들 아니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통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기회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죠. 왜냐면 저도 저 혼자 있을 때 한 번도 못하고 이 TC라는 곳에 와서 이제 겨우 몇 개씩 채워가지고 겨우겨우 딱 채워서 넣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여러분이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요청해서 해도 좋지만 너무 그렇다고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SAT나 그런 오피셜 스코어들에 좀 더 기본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이 비디오를 통틀어서 제일 말하고 싶은 게 대학교 리서치예요. 제 생각에는 중산층이나 저처럼 성적이 낮은 분들한테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왜냐면은
성적은 어느 정도 하면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어떤 대학에 어떤 조건이 좋은지를 알아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팁들이 웬만하면은 퍼블릭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퍼블릭들은 기본 가격은 싸지만 장학금이나 파이낸셜 에이드가 있는 경우가 적어요. 그리고 파이낸셜은 아예 못 받는 거고 장학금은 그래도 주더라도 조금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차라리 프라이빗 쪽으로 해서 장학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적어도 1년에 4천에서 5천 정도를 낼 수 있는 분들이 퍼블릭을 지원하시고 프라이빗은 저희가 한 3천만 원에서 그 이하가 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프라이빗이나 그런 학교 중에서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추천드리는데요. 학교 규모가 좀 더 작은 학교들인데 그 학교들이 보통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리고 좀 더 교수님과 친밀하게 할 수 있어요. 한 반에 한 8명에서 7명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좀 더 친분을 쌓기도 좋고 저희는 미국에 인연이 없잖아요, 별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인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쌓고 교수님과도 좀 더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리서치를 할 때 리치, 타겟, 그리고 세이프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치는 여러분 성적보다 높은 곳을 의미해요. 그리고 타겟은 여러분의 성적에 딱 맞는 곳. 그리고 세이프티는 좀 안전하게 여러분 성적보다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찾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타겟을 10곳 정도로 선정하는 걸 추천드리고 리치에서 5곳에서 7곳 그리고 세이프티는 좀 제일 적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이프티 스컬이라고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차라리 타겟으로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학교들 그리고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여겨지는 학교들을 좀 많이 해서 올라가면 확률이 훨씬 높고 또 개인적으로 좋은 학교 가면 또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니즈를 좀 더 맞춰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커먼 앱 같은 걸 사용하실 때는 한 20곳을 최대로 채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 20곳을 꽉 채워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확률을 좀 높일 수 있고 여러분한테 최고의 조건을 주는 곳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대학교를 찾을 때 선택했던 몇 가지 사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컬리지파이 아니면 니시 같은 좀 학교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학교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컬리지 튜이션 컴페어라고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학교들의 장학금 여부 판단이나 얼마나 여러분이 넷 프라이스로 내게 될지 실제로 내게 될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커먼 앱,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곳은 최대 20곳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학교들 중에도 이 지원할 때 돈을 내야 되는 곳이 있고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학교들을 추천합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진 않아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학교마다 개별로 자기네 사이트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은 게 그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접근성, 효율성, 그리고 편의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세이에 좀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커먼 앱에서나 어디서나 에세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합니다. 에세이에 따라서 이제 학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에세이를 잘 쓰는 편은 아니라서 좋은 팁들은 드리지 못하지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많이 써라. 이게 쓰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감이 오고 막 여러 버전을 한번 써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라도. 그렇게 쓴 거를 좀 친구들한테는 공유하면 안 되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계속 매달려서 계속 고쳐달라 아니면 계속 이제 도움을 좀 달라 요청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피해야 할 점들만 좀 얘기해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봉사를 갔다가 그 봉사에서 내가 얻은 점 막 사실은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날 도와준 거였다 막 이런 것들은 너무 클리셰적이고 또 막 학교에 관한 성적 아니면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성적표나 오피셜 스코어에서 다 드러나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자신의 누구인가에 관한 좀 더 자신만의 특기 나만 좀 특별한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줄 분이 없고 혼자서 에세이를 다 써야 된다 하는 상황이면은 그런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좀 클리셰적인 부분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클리셰라는 게 그만큼 어느 정도 사용이 됐고 좀 증명이 됐다는 이제 증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클리셰적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내기 전에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아마도 이제 성적도 이제 안 나와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자신과 맞는 그리고 어떤 학교면 좋아요. 왜냐면 가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만큼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제 좋은 학교 못 갔다고 혹은 자기 성적이 안 나온다고 지금 상심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